한미일 훈련까지 극단적 친일 행위다. 한미일 훈련하면 안 된다. 왜 독도 건방이냐. 정말 정신 나간 소리죠. 이 사람들은요. 북한이 싫어할 말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죠. 북한이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하, 짝사랑. 네. 네. 이제는 이제 국회와 야당 얘기를 좀 가보려고 네. 하는데요. 자, 뭐 국정감사 시작된 지 2주가 되는데 뭐 지금 국정감사 보면 뭐 서로 난타전이고 네. 특히 야당은 뭐 아직도 윤 대통령의 바이든 뭐 외교 참사 얘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공격하고 뭐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오로지 정쟁뿐인데 야당이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때문인가요? 뭐 이재명 대표 때문인 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왜냐하면 뭐 김건희 씨 뭐 저 특검하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죠. 전혀 말이 안 되죠.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김건희 씨 문제 다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때 또 수사를 얼마나 했어요. 그렇죠. 또 좀 뭐 있었으면 그때 왜 수사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자기네들 검찰 경찰인데 그런 점에서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 학력을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뭐 설사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걸 했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정감사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특검할 거리도 아니에요. 그게 사인이 무슨 뭐 학력이시고 뭐가 특검입니까?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거 대한민국이요 국회가요 그런 거 국정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 할 일 없는 사람이지. 네. 근데 이것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상당히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한 점이 있었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고 특히 국정감사는요. 국정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 공방하는 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 공방은 다른 기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일반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평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나는 정말 우리 언론인들에게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국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개선책을 내가는 신문에 크게 보도가 안 됩니다. 이 가시거리 이런 걸 해야 이게 보도가 되면 이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론은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언론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관이고 저는 그래서 언론은 공무원을 넘어서 국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보다 한 수도 위에 왜 민주주의의 기초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도 되도록이면 그런 가십거리 그런 거 좀 보도하지 말고 정말로 이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그 발언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굉장히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데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뭐 개인의 비리는 비리라고 치는데 뭐 자기 비리 자기가 뭐 감싸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지금 국가 안보 문제를 지금 굉장히 흔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까지 트집을 지금 잡았어요. 그래서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했는데 아니 북한이 지금 매일 미사일 쏘고 핵 공격하겠다고 저 위협하는데 그 한미일 훈련하는 게 친일 매국 행위입니까? 야, 근데 저도 아니 이게 좀 본래요 말하자면 한일 관계가 군사적으로까지 이래 연결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있고 특히 야당 세력에 또 운동권 세력에 강합니다. 저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민족 정서도 있고 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꼭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뭐 그 강조할 일은 아닌데 진짜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핵전술 훈련을 했다고 하고 300m, 300km, 600km, 800km, 4,500km 이게 뭐냐면 우리 계룡대, 부산, 항모,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 광기지까지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핵으로. 근데 이걸 또 법제화까지 했어요. 법까지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명식이 제1야당 대표가 한미일 훈련하면 안 된다. 뭐 그 왜 또 뭐 왜 독도 건방이냐 뭐 이래서 하는 거는
정말 정신 나간 소리죠. 그렇죠. 정말 저는 근데 이것도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요 앞으로 집권 세력으로 집권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뭐 국민이 바보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재명 씨는 말하면 운동권의 정세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게 하나 원인이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은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싫어할 말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북한 미사일 도발한 거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안 하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미일 하면 안 된다. 왜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북한한테 저는 그렇다 북한이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인정도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지.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요.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인정도 못 받으면서도 계속 북한을 위한 거. 이게 소위 주사파의 생각입니다. 아하, 짝사랑.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왜 독도 근처에서 하느냐. 근데 사실 독도 근처도 아니에요. 독도에서 동남방으로 185km 떨어진 점이고 오히려 일본하고 더 가까워요. 120km예요. 그럼 일본하고 더 가까우면 일본이 우리나라 군대 일본을 끌어들인 건가요? 그러면 조금 이따 일본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도 그래서 독도 근방이라고 문제를 삼던데 아직 이미 북한하고 지금 북한에 대한 경계 훈련 아닙니까? 그럼 되도록이면 북한 쪽 가깝고 해야죠, 또 우리나라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가까워야지. 독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요 일본의 방위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군이 좀 훈련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또 하고 있지도 안 하고 그런 점에서 또 이것도 또 독도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독도하고 일본하고는 사이 벌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독도와 일본 사람들이요 군사훈련이 한일 군사훈련이 아니고 일본 독도 근방에 오면 이건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해야죠. 그러나 이거는 북한을 경계로 한 합동 군사훈련 하는데 독도 근방에 왔다고 하는 거는 이건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무조건 어떤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촉발시키기 위해서 안 되는 거 이거 다 갖다 붙여서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억지죠. 억지. 그리고 또 친일 국방을 논하는 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위한 어떤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예, 뭐 저는 그렇게는 갖다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 자기 물타기 하는 거는 그 김건희 씨 그 뭐 있잖아요. 국감 특감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렇지. 일본 문제는 뭐 자기 물타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뭐 있을 저는 그런데 그렇게는 연결 안 짓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이재명 대표 친일몰이가 김일성의 가끈 전술과 비슷하다는데 여기서 가끈 전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란 두 가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일본만 딱 끊으면은 다 날아간다.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라. 이런 전술이라는데 그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음은 김정은의 마음과 똑같다. 이심 김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뭐 태영호 의원은 또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하니까 또 북한 사정은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김정은한테 비상하는 말은 안 하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안보 의식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흉악하다.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 놔드리겠다 그러고 그 사드 우리나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예요 지금. 그다음에 산불. 사드 산불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우리 안보 주권 다 내준 건 적정하다 그랬고 전자권은 그냥 무조건 환수해야지 뭔 검증이냐 그러고 그리고 미군은 점령군이고 미국이 카스라테우스 제어하기로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시킨 뭐 주범인 것처럼 따지고 이분의 의식은 거의 80년대 운동권의 그 책 한 권 읽고 딱 얘기하는 그런 사람 수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좀 삼가하게 하고 이 자주 국방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요.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잖아요. 그럼요. 또 국가적으로도 국방이 돼야 됩니다. 국방이 그래서 더더욱 저는 자주 국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명색이 야당 말하자면 대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방하고는 전부 다 배치되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거든요. 참
참 난 저런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될 뻔하셨어요. 또 대통령도 될 뻔도 했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점도 있습니다. 그 삼불 정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저자시하다 그러는데 이 국방 정책은요. 우리가 중국 눈치도 보면 안 되고 미국 눈치도 보면 안 됩니다. 국방은 진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남하고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삼불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중국한테 그걸 하겠다고 약속할 일은 아니라 그렇죠. 하면 하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죠.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네. 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장모의 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정권 때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그 장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수사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한 그것도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있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수사에서 사실은 처벌을 못 했어요. 구속 한번 했다가 다시 풀려났죠, 그냥. 그럼요. 그때 만약에 혐의 사실이 있었다면 그대로 있었을 리가 없고 오히려 근데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검찰도 새로 이제 다 라인업이 되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성남 FC 뭐 조금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이거는 뭐 균형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이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잘못인가요? 부분이죠? 이재명 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 또 성남 FC요. 그냥 긴 설명상이 하는데 명백하게 그거 특혜를 주고 돈 받은 거 아닙니까? 또 성남 FC의 구단주가 이재명 씨예요. 그래가지고 또 꼼수로 부려가지고 또 어디 돈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 거. 이거 지금까지 이재명 씨를 제대로 불러다가 소환해서 조사도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이는 그러니까 균형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검찰이 이재명 씨의 여러 가지 말하면 불법 배임 특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대한민국 검찰이 비난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근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도 추측하는 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10월 25일 날 제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서울지법에서. 10월 25일이에요? 10월 25일. 네, 어떤 걸로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씨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됐다. 명예훼손이다. 그게? 아니요.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또 명예훼손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이 도둑놈 잡아라고 그랬더니 도둑놈은 안 잡고 도둑놈 잡아라고 외친 사람을 지금 잡겠다고 지금 재판합니다. 내가 그래서 엄중하게 그날 좀 대한민국 검찰의 이 직무유기를 좀 지적할 텐데 요컨대 지금 이 대한민국 검찰이 하여튼 이재명 씨의 아주 얼마나 그것도 떠들썩했습니까?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냐고 성남 FC 사건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뭐 또 법학하는 거요. 뭐 이런 거나 슬슬슬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 검찰과 경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말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거짓말만 지금 따졌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재명 씨 말이 대중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왜? 본체를 해야지. 본체를 해야 되는. 그다음에 더더욱 말 난 김에 죄송한데 이 이재명 씨 사건으로요. 지금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이, 남욱 등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했다. 그렇죠. 그 말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또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설계하고 그렇죠. 또 지시하고 감독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요. 소환도 한 번 안 하는 이 검찰
이게 나라입니까?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 이재명 씨 사건에 대해서요. 사건 때문에 유한기 씨 죽었죠. 그렇죠. 김문기 씨. 김문기 씨 죽었죠. 이병철 씨 죽었죠. 네. 또 김모 씨라고 얼마 전에 네, 그렇죠. 저기 법카 문제로 네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네. 이거요. 이재명 씨 때문에 죽은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유한기 씨가 죽었을 때 네. 그 빈소에 가가지고 네. 참 이 죽으면 안타깝다. 뭐 네. 이 말 슬쩍 한마디 하고 검찰이 몸통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변부만 자꾸 소환하고 맞아요. 하니까 이런 참혹한 사태가 생겼다. 글쎄 말이에요. 이재명 씨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네. 검찰 진짜 이 죽음에 대해서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대장동 백현동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지금 뭐 쌍방울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이 건으로도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씨가 뭐 지금 뭐 돈을 받은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까지도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것도 잘못하면 상당히 엄청난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쌍방울 건은 돈이 워낙 크니까 또. 예, 쌍방울 건도 그렇고 저는 하여튼 이재명 씨 사건이 이재명 씨 한 개인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권에 네. 한 대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 되리라고 보고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씨가 별것도 아니면서 저렇게나 많은 정과 사범에다가 이미 그러니까 정과 사범에다가 저런 말은 여러 가지 이 불법 배임 혐의를 안고도 후보가 된 데는 저는 돈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 원 그 돈 벌어가지고요. 어디에다 썼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 전부 다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